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성장률 호조와 무역 협상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상승한 26,124.5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7% 오른 2,914.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9% 상승한 8,109.6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민간 투자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 및 이전 발표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4.2%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4.1%였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도 모두 4.1%였습니다. 전분기 성장률은 2014년 3분기 4.9%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무부는 잠정치의 상향 조정은 기업 투자가 속보치보다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가 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으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회견에서 캐나다도 새로운 무역협정의 일원이 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면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무역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도 중국과의 무역 논의로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이란 원유 수출 감소 전망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 상승한 $69 51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257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도 동반 줄어들면서 원유 매수 심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3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죠. 코스닥도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다시 8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이 됐고 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양국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재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인데요. 앞으로 흐름 어떨지 싶을 거고요. 터키가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 경제를 우려한 독일이 긴급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터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최근에 중국 당국이 상하이시에 이어서 장쑤성 지역에서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드 갈등이 이제 해제 국면으로 가는 건지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을 주도했었던 공매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8월 30일 목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지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 그렇죠.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4일째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게 된다는 걸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몇몇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최근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통상 미국 상무부가 통상 그 GD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속보치가 나오고요, 추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속보치 이후에 이제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 보면 잠정치가 결국 2분기가 4.2%를 기록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올라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4.2%가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실 것 같은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가 그 GDP 기준 2.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미국이 4%를 넘어섰다는 것 자체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호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그 다우지수의 흐름들 보시면서 4.2%를 통해서 미국이 그동안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2014년도 7월달부터 9월달, 즉 3분기를 보실 것 같은데요. 2014년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가 4.9였습니다. 4.9 이후에 이번에 2분기가 즉 4월부터 6월이죠. 2분기가 일단 상당히 그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시장을 잘 이끌어갈 때 모습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과연 4.2% 나타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예.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눈에 띄는 그 다우 존스 30 종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위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상승률 1위, 그리고 때로는 2위를 달리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종목 관련된 나스닥 100, 즉 S&P 500 지수를 좀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S&P 500 관련돼서도 상승 종목이 300여 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150개라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라기보다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상당히 좋게 기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정책 관련돼서 소위 나프타 등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미를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 경기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을 위주로 한 이런 모멘텀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얼떨결에 좋아지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슈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재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긍정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앞서서 멕시코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소장님? 기본적으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미국 이런 어떤 나프타 그동안 좀 얘기가 있었죠. 예.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봤을 때 인력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다, 이런 관점으로 멕시코를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캐나다는 뭐가 있죠? 그만큼 캐나다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캐나다를 갔다 오시면 좋은 벌꿀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신뢰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캐나다가 상당히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프타가 예상보다 좀 훈훈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결국 미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멕시코 증시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프타가 일단 아직까지 잠정이죠. 잠정이 됐다는 소식 이후에 과연 즉 7월달 이후에, 즉 6월 말 이후에 이런 상승폭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멕시코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번에 그 나프타가 된다면 멕시코 증시 입장에선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반영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캐나다 부분입니다. 캐나다 이제 협상을 아무래도 이번 8월 말에 끝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던 멕시코 증시와 다르게 캐나다 증시가 예상보다 플랫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의 밴드, 그리고 2017년도의 밴드, 그리고 2018년도 밴드보다는 올라갔지만 나프타가 잘 체결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어떤 지수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번에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캐나다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미국이 작년 8월부터
전에부터 나프타 관련돼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직전까지 즉 8번에서 예상보다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덤덤했던 모습이 현재까지 관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나프타 관련돼서 계속 얘기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11월 달 즉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본인의 레코드를 상당히 가져가려고 좀 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 캐나다 달러를 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는 증시를 좀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달러가 좀 강세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나프타 관련돼서 유의성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멕시코 페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멕시코 페소 부분도 8월 달 이후에 아직까지 그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코멘트처럼 이번이 나프타가 체결되는 것이 그 3국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의 어떤 정책 이슈 때문에 이번에 계속 불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국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가장 관점인데요. 예. 며칠 전에 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이번에 나프타가 된다면 한국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지 몇몇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아차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뭐 나프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기아차의 종목이 그것 때문에 급등했을까? 상당히 퀘션 마크입니다. 그렇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요. 급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는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답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현대차를 가장 모멘텀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현대차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유아의 주가가 지난 며칠 전에 이때죠. 며칠 전에 급등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월가에서는 결국 그 나프타가 되면 결국 멕시코의 그 현대차를 비롯해서 소위 차량 그 회사들이 많이 거기 포진돼 있는데 결국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플랫의 모습 보이겠다는 거 보면 나프타 관련돼서 한국의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런 판단은 아직까지는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나프타 이슈 소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 끌어내야 되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육책으로 이번에 나프타가 한국의 자동차 업종이 좋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터키발 위기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터키가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켜지면서 이 유럽의 경제 위기를 걱정한 독일이 긴급 지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의 운명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함께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뭐 터키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있는 기업이죠. 실은 뭐 터키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다녀오셨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친밀한 모습을 좀 기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 터키발 이슈를 우리가 바라볼 때 첫 번째 이슈는 저겁니다. 그때 한 인물 나오죠. 제가 보니까 앤드루 브런슨이라는 목사이신데, 자, 터키와 미국이 이 한 목사, 이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무역전쟁을 일으킬 정도 이것이 클까? 이런 좀 판단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터키 입장에서 보면, 앤드루 브런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터키의 어떤 쿠르드족을 지원했다. 즉, 이것은 그 순수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그것이 결국 터키가 바라본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 인물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내는 것이 아니라 터키 입장에서 보면, 터키에도 몇몇 민족이라고 그래야 되죠. 민족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쿠르드족이 상당히 좀 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쿠르드족을 좀 제대로 소위 잘 이렇게 다독거리지 못하면 우리도 터키에서 나갈래. 나도 이제 자주 민족으로 만들래. 이런 어떤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터키가 미국에서 예상보다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덤덤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증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터키 리라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아마 7월달 이후에 8월달에 많은 분들이 터키 리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은 주봉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8월 13일이죠. 달러당 뭐 7리라 정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터키에 상당히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 소위 CJ, CGV를 비롯해서 많은 터키라는 단어만 들어갔던 그런 주가 급락했던 모습 보이겠는데 최근 드는 모습 어떻습니까? 최근은 좀 안정화됐다라고 좀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7리라에서 이제는 뭐 6리라, 6.4리라 좀 갔기 때문에 지난 8월
초보다는 그래도 눈은 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키가 좀 안정화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터키의 증시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8월 17일 날 이후에 결국 그 터키화가 약세됐다는 것은 결국 수출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터키 증시에는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터키의 리라화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올 들어서 보면 달러 대비로 약 40%의 그만큼 평가 전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화가 결국 40% 급락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팩트인 것 같고요. 자, 몇몇 좀 종목들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터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결국 약세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터키발 트리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아르헨티나 이외에 우리가 러시아 루블도 예상보다 좀 상당히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종목, 그의 그 환율 좀 보시면, 중국 위안화, 최근 들어서는 중국 위안화가, 지난 8월 달, 즉, 그러니까 8월 초까지는 위안화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강세를 가고 있고요. 시각에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약세의 모습 어떻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이제 달러 대비로 강세를 가고 있다. 이런 좀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디스가 좀 코멘트가 있었죠. 터키에는 금융기관 관련돼서 평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건 뭐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면 터키가 그만큼 터키 나라의 돈이 결국 40%나 급등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터키가 그 무디스가 바라보는 국가 신용도 여전히 나쁩니다. 예. 어차피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평가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미국이나 무디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터키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이런저런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독일이 상당히 좀 이슈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독일은 우리가 그 유로존 관련돼서 내가 소방수다, 경제적인 소방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유로발 악재로 넘어오는 그런 관점으로 독일이 터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터키 같은 지금 제가 보기에 독일도 정치적으로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의 돈을 가지고 터키를 지원한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반론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독일이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유로존의 어떤 이런 터키발 리스크가 예상보다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향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범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하이시가 그랬고 이번에는 장쑤성에서도 한국 단체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근데 이게 반쪽짜리 허용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알령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장쑤성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체 관광 어떻게 보면 상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허용이 됐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반쪽짜리 아니야라고 얘기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 관광을 제기는 해. 그런데 너희들 뭘로 해야 된다? 모객을 유선으로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는 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로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는 할 수가 없고 기존 고객이 연락망을 활용하는 어떤 오프라인 영업 방식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풀릴 수 있을 거다. 조금씩 풀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롯데는 더 다들 제외가 됐습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롯데호텔과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에 어떻게 부지를 제공할 롯데
그룹 계열의 회사에는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단서가 붙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전 세계 운항 금지 그리고 크루즈선 정박 제한도 아직은 풀리지가 않은 이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관광객 규모 같은 경우도 좀 일정 규모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수기인 9월에서 10월에는 2만 명 정도, 그리고 비수기인은 11월에서 12월까지는 1만 명 이내에 어떻게 보면 한국 단체 관광객의 모집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이런 반쪽짜리 해제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장주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하이나 저장성, 장주성 등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 단체 관광 수요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행 관광객들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화동 지역 같은 경우가 개인 소득이 대부분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단체 관광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달 중순 정도면 어떻게 보면 화동 지역의 어느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텔 신라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워즈 바로 이 면세점 라인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자. 그리고 또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항공주들이 이제는 조금씩 봐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중국과의 이런 교류가 많이 노선이 가장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한한령이 풀리면 지금 현재 최근까지 주식이 아주 좋았었던 엔터 관련된 주식들 바로 SM, JYP나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같이 어떻게 보면 호재성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항공주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CEO 리스크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에서 아직 유가는 좀 덜 안정이 됐긴 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제일 안 좋았었던 CEO 리스크나 그리고 환율의 모습이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CEO 리스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씩 안정세, 즉 워낙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국민주로 돌아온 삼성전자 그간 주가 부진이 심했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들도 나옵니다. 그간 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공매도도 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던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까요, 차장님? 우선은 좀 많이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결국 외국계 레포트 두 곳이 반도체 시장 안 좋아질 거야. 이제부터는 비중 축소해야 돼라는 이런 주의해야 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레포트가 나왔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레포트들을 잘 뜯어보면 사실은 반도체 쪽을 5년간 넘게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쓰고 있는 이런 외국계 레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흐름은 좋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 어떻게 보면 실적 점정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죠, 삼성전자가. 근데 따지고 보면 밸류에이션 상에 이렇게 싼 주식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1위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쌌다라는 거. 프리미엄을 못 받을 망정 오히려 너무 많은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평가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눌렀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튕겨 올라가면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를 해줍니다. 오히려 이제는 반대의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를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17일 이후에 28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9,94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매수가 지금 현재 달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주권이 액면 분할된 이후로 사실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슈는 뭐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었던 이런 반도체의 수익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IM 분야, 바로 핸드폰 분야나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분야로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사업부별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3분기 때도 여기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쪽 분야 바로 이 갤럭시 노트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16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내년으로 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많이 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아마도 시장이 좀 더 정상적으로만 움직여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들은 좀 안정적인 상승이 되고 있을 거다.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가치로 따지면 심하게 저평가 상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차장님,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46,600원이었는데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도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삼성전자보다 더 싼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수급이 올라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최근에 LCD TV 패널 가격 상승에 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최악의 실적 부진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LG 디스플레이 좀 봐주십시오. 자, LG 디스플레이는 우선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악의 국면은 분명히 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 팔아봤자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았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싸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장 싸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 쪽 BOE라는 이런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걔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싸게 이렇게 물량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중국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불해 줬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가보다 BEP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대줬었던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즉 BOE 쪽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이 가격에 팔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최근에 급선회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LCD 패널의 이런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급반등이 지금 현재 패널 가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더 좋아지는 이런 흑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대부분 아직까지는 3분기 소폭 적자, 4분기도 좀 적자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야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어디 쪽으로 넘어가고 있냐면 바로 OLED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OLED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대표적으로 OLED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쪽에서도 휴대폰을 만들 때 이 OLED 라인을 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어떻게 보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처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삼성 쪽에서 야 우리 그 납기를 못 맞춰 나중에 줄 거야 이렇게 배짱을 튕겨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의 눈치를 봐야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투 트랙이 생깁니다. 부품사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 라인에 참여를 하면 이 회사 자체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세대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는 LCD 패널보다는 이제는 OLED 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CD 패널에서 돈을 벌어서 OLED 라인에 투자가 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정상적인 이런 구조로 조금씩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라인들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중요한 OLED 패널 가격이 조금씩 더 좀 많이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나 매출은 올라갔는데 OLED 패널 가격이 안 올라가 버리면 좀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이 입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불렸던 코스피 2300선, 코스닥은 800선을 돌파해낸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새롭게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위에 둘 다 갇혀 있는 시장입니다. 전 고점까지 둘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라인만 뚫어지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바닥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바닥은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부터는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원달러 환율의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만 탄생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급상승 쪽으로 좀 돌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거의 날개를 다른 듯한 모습인데요. 또 어제 지금 미국의 2분기 그 GDP 증가율이 애초 추정치보다 4.1%였었는데요.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 끝이 어딜지 모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까지 상승할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리포트가 있습니다만은 8,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은 오를 수 있다. 여러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여튼 그날에 따라 또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는 트럼프의 상황은 시장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낙관 심리가 시장에 가장 지금 차지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낙관 심리 또 긍정적인 효과가 전염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북미 자유협정 개장 협상에 따른 낙관론도 좀 투자 심리를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역 지금 분쟁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가 지배하고 있고 쉽사리 끝나지 않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도 시장 투자자들은 낙관론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또한 트럼프의 바램과는 달리 터키의 손 내미는 유로존의 대장국가인 독일과 또 트럼프를 위한 견제인가 이런 또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양면 화동 정책에 지금 트럼프의 대외 강경책과 또 대내적인 증시 부양을 위한 미국이 지금 당분간 상승세를 좀 견고하게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상품별로 지지 저항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보시면 가파른 상승세를 좀 연이어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7,600포인트를 넘어가는 초강세장이 또 연출이 됐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7,675 라인, 중단으로는 7,620 라인,
하단으로는 7,58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일단은 먼저 시청자 여러분 관망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보면 일봉상 지금 포인트가 갭 상승이 갭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이라서 한 번쯤은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금일은 좀 관망세를 좀 드렸고요. 금일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하락 조정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일 좀 나스닥은 관망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프타 협상, 또 캐나다까지,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지금 모습까지 비춰져서 아무래도 70불을 지금 크루드 오일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69.76 라인, 중단으로는 지금 69불 라인, 하단으로는 68.38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아무래도 70불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70불을 돌파했다고 해서 상단 고점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펼치지는 마시고 70불이 넘어간 다음에 하방 흐름이 지속되면 매도 전략을 펼치시되 금일은 눌림 시 아무래도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어제 눌림이 좀 나오고 다시금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유로는 지금 거의 하단 저점을 좀 찍은 듯한 모습이고요. 상단으로는 지금 고점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일도 마찬가지로 유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1.17265 라인, 중단으로는 1.17050 라인, 하단으로 1.16680 라인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의 관전 포인트는 1.17000 라인이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유로는 지금 1.17500 라인을 넘어서 조금 더 상승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 유로는 눌림시 매수 조건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어제 좀 횡보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횡보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결국은 상단 언저리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단 먼저 포인트를 보시면 1214 라인, 중단으로는 1210 라인, 하단으로는 1205.8 라인, 1205.8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상단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연출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골드에서는 1210 라인입니다. 1210 라인에 강한 매물대가 좀 묻혀있어서 이 라인을 지금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금일 상승도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골드도 역시나 눌림시 매수 조건을 좀 금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국내장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쪽도 방향 위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국내 선물은 어제 좀 살짝 조정폭이 좀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아무래도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와 선물시장을 약간 보시자면 연이은 미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 또 무역 분쟁 낙관론, 또 국내 증시 선물에도 이것이 좀 전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을 좀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래대금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나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 확실히 부재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반도체, IT, 철강까지 더불어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어제 지금 중국에서 장수성 한국 단체 관광 허용까지 더불어 내수주까지 좀 상승에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일 국내 선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전이 아니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기 어렵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모습도 이런 시장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금일 국내 선물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상단으로는 298.40 라인이 위치하고 있고 중단으로는 297.65 라인, 하단으로는 297 라인이 포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 라인이 붕괴되게 된다면 밑으로는 좀 하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상단 부근 언저리와 하단 라인 부근에 지금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의 밑으로는 지금 저항대가 지지대가 많이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 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위로도 좀 열린 듯한 모습에서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관전 포인트가 아주 재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단으로 돌파하긴다면 추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국내 선물도 금일은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절제 마스터와 함께 잡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드리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도 할 거고요. 오늘은 박동현 본부장,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간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중북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고양에는 519mm, 서울 도봉에는 489mm, 강원도 철원에는 437mm 등 5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발효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중북부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충청 이남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중북부와 제주도, 남해안에 5에서 40mm,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서부 내륙엔 최대 200mm, 경북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에도 최대 12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울진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32도, 광주는 3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남해상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북, 경북에 내리는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